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자, 632페이지에 스펜스의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 발송 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신호 모형 이렇게요.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이 능력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나름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통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 있잖아. 내가 자격증이 있거나 명문대를 나왔거나 좋은 학점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얘 능력자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 하버드대 야 그런데 대학 가서 뭐하냐 배우는 게 있냐? 없어요. 그렇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없는데 왜 가냐 그러면 졸업장 따러 가냐 하는데 맞아요. 졸업장 따러 가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갔다 그러면 하버드 얼룸나이 졸업생 거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유능한 많은 또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좋은 학교 가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나의 생산성이 올라가. 그걸 인적 자본 이론이라 그러고 아니야. 졸업장 따러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신호 발송 모형입니다. 가끔 여기 이제 정보 경작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가정 1번 보세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중에서 좀 더 여긴 좀 일반화시켜서 어렵게 나오긴 했어. 자, 근로자 중에서 생산성이 2인 능력이 높은 근로자 H가 있는데 그 비율이 P야. 이 고능력자야. 고능력자. 그래서 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얼마냐면은 생산성이 2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MPL이라고 할게. 2. L은 뺍시다. 이렇게 노동자의 생산성이 이렇게 있고 또 일부는요. 저능력자야. 저능력자는 로우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MPL이라고 할게요. 거기 보니까 능력이 1인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율을 보니까 비율이 P야. 비율이 P 이렇게 돼 있고 저능력자는 비율이 1-P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100% 1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유형을 알고 있으나 기업은 각 유형에 속한 근로자의 비율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자인지 능력자가 아닌지를 알아. 자기 알잖아. 근데 기업은 잘 몰라. 전체 중에서 한 뭐 10%만 능력자고 90%는 저능력자다. 이런 것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은 비대칭 정보 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력자인지를 잘 몰라요. 비대칭 정보의 상태에 있고요. 자, 그래서요. 상태로 비율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업은 3번 일정한 교육 수준을 정해 에듀케이션 수준을 정해서 2스타를 넘어서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 요거의 교육 수준이야. 교육 기간 해도 되고 수준을 설정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능력자라고 생각하고요. 야, 대학을 졸업했냐? 그걸로 하면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이러면 고능력자. 만약에 못 갔다 그러면 아이고 대학 들어갔을 때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안 다녀 해가지고 스스로가 저능력자라는 걸 드러내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타의 교육 수준보다 높은 교육을 받으면 고능력자라고 요거 수준을 기준으로 고능력자라고 판단하고 더 낮으면 저능력자라고 판단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육 수준이야. 교육 수준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2스타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요. 2스타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교육기간이 짧은 사람은 그거보다 교육기간이 짧아. 뭐 1년, 뭐 2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저능력자다 생각을 해가지고 임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임금 수준이 임금 체계를 이렇게 설정해.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 그래서 5번 보시면 각 근로자의 생산성은 능력은 사전에 주어져 있는 거야. 능력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거야. 능력은 사전적인 선천적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은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교육받으면 능력이 올라가. 그게 인적 자본 이론인데 아니야. 애시당초 능력은 정해졌어. 팔자야. 이렇게. 이게 알면 좀 슬프긴 하지. 여기서 팔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애시당초 떨어질 팔자면 떨어지고 될 팔자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팔자도 뭐 이제 자꾸자꾸 또 변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4번 각 근로자는 교육 수준 2를 선택할 수 있어. 얼마나 할까?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이만큼 교육을 받는데 비용이 좀 작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합시다. 비용이 거기 보시면은 능력자는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총 비용이라 할게요. 총 비용. 하이 퀄리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분의 1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1일 때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거기 보시면 1이 여기야 여기. 여기가 1 돼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죄송해요. 요 그림을 잘못 그렸죠. 요거 넘어서야지 임금을 많이 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임금을 책정해서 준단 말이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게 돼요. 이거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래서 TC, 로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 이렇게 돼요. 오케이? 됐죠? 자, 여기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그 결론은 2번하고 3번을 찾는 건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능력자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고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시면 자, 이 스타의 교육을 받아요. 이 스타의 교육을 받으면 자, 그때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돼? 이걸 받게 돼요. 근데 그에 따른 비용을 빼면 요만큼이 비용이잖아. 요거 이만큼이 비용인데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은 이만큼입니다. 2를 받게 되니까. 고능력자는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하면 이만큼을 이득을 얻게 돼요. 이해 가세요? 요거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저능력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저능력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은 1만큼을 받아. 근데 교육을 받으면 이득이 어떻게 돼? 요만큼으로 주는 거야. 요만큼. 자, 그래서 저능력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 좀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얼만큼의 이득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요만큼의 이득이 발생해요. 오케이? 근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만약에 if not 이렇게 되면 얼만큼의 이득이야? 이만큼이지. 교육을 안 받으면 이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보다 안 받는 게 훨씬 더 커. 근데 고능력자는 교육을 받으면 이만큼 이득인데
역시 만약에 if not 이렇게 되면 나는 교육을 안 받으면 그냥 저능력자랑 똑같이 취급되니까 요만큼의 이득이 되니까 교육을 받았을 때 이득이 이만큼이 돼서 이게 요거보다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자, 요거 계단식으로 표현한 거 밑에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7번 보시면 분리균형이라고 요 말은 출제가 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전략을 고능력자는 교육을 받고 저능력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이걸 바로 분리균형이라 그러고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야. 기업이 교육 수준을 가지고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이걸 넘는 사람들은 고능력자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넘지 않는 사람은 저능력자라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주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가 고능력자인지 저능력자인지를 스스로 선별한다라고 하죠. 자기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별할 수 있는,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셀프 셀렉션, 자기 선택이라 할게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비대칭 정보화에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통합균형이라는 것은 둘 다 풀링 한쪽으로 가는 거야. 고능력자나 저능력자나 다 교육을 받거나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대부분 다 진학을 하잖아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진학하든지 아니면 둘 다 고능력자, 저능력자들이 전부 다 대학 교육을 가지 않게 되는 거야. 그걸 바로 통합.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두 유형의 근로자가 모두의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 풀링, 합동균형, 통합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 교육을 박사과정까지 가야지 만약에 고능력자다 이래버리면 애매한 고능력자들도 나 안 받아. 야, 박사교육 받는 그것까지 대학원 가서 아유 이 계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고능력자, 저능력자 전부 다 안 받을래 이렇게 되고 이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 1년만 다녀도 능력자로 하겠다. 그럼 뭐 다니지 왜 안 다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통합균형이 되는 것이죠. 자, 평가를 보시면 교육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표하세요. 그래서 신호발송 모형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신호를 발생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나 졸업장만 따기 위한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왼쪽에 가보시면 이 분리균형을 나타내는 요게 최적 교육기간 요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 교육기간은 거기 보시면 2번, 3번 별표하세요. 고능력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H유형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교육기간이 길면 안 받게 되죠. 그래서 받고 그리고 저능력자는 어떻게 된다? 저능력자는 L이라고 씁니다. 저능력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야 한다. L유형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고능력자가 교육을 받게 되면 이만큼이잖아요. 2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요만큼이잖아요. 요거보다 뺀 게 당연히 더 커야 돼. 그래서 고능력자는 2를 받게 되는데 비용, 이게 총 수입 2를 받게 돼. 교육을 받으면 2를 된다고 했으니까 총 비용 요거를 빼게 되고 이게 교육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고 교육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이거야. 여기 2에서 2분의 1, 2 이렇게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크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요게 바로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보다는 거기 보시면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저능력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으면 이득이 이만큼이야. 교육을 받았을 때 이득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육을 받으면 2 이렇게 되잖아. 2. 근데 비용이 이거야. 그래서 2 이렇게 되고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이득이 1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도록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스타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교육 수준이 1과 2, 1년과 2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 요거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역선택 그런 내용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행동경제학 요거는 그냥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걸로 하면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